미생물은 비단 농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도 미생물이 있고 많은 학자가 그 미생물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 채널은 농사 채널이니만큼 그 많은 미생물 영역에서 농사에만 한정하여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흔히들 농사는 하늘이 지는다고도 말합니다. 바로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축적하여 자람에 또 열매에도 보내니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는 농사는 토양이 지는다고도 합니다. 토양의 pH가 맞지 않으면 작물의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심지어 생존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사는 미생물이 짓습니다. 미생물이 대비나 유박, 심지어 화학 비료 있는 양분을 분해하지 않으면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그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양분이 분해되고 그것이 이온화했을 때 비로소 흡수합니다. 화학 비료라고 하는 양분 중에는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도 미생물이 분해해야 이온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개그 중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고프 없이는 못 먹습니다라는 말처럼 토양에 양분이 가득하더라도 그 미생물이 없으면 작물이 기아에 허덕일 것입니다. 미생물은 이렇게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분해하여 작물이 먹기 좋게 해주는 주기능도 있지만 부차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생물이 고초균인데 다양한 항생물질 등을 생산하여 병원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철분을 빼앗아 성장을 억제합니다. 심지어 해충이 섭식하면 장내에서 독소 단백질을 분비하여 굶겨주기는 역할도 합니다. 방선균은 흙 속에 살며 항생물질을 만들어 토양 병균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백광균이나 녹광균도 곤충 표피에 포자가 부착되어 침입 후 몸속에서 증식하여 양분을 빼앗아 해충을 죽입니다. 하우스 내에서 노지에서 진딧물 총체벌레 방제를 해도 금방 번식을 하니 농약도 아닌 것이어서 피리꽃이 사서 쳤죠. 문제는 전매를 하지 않으니 곤충 특성상 금방 번식을 하는 게 문제이더군요. 개체수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어도 이런 병균이나 해충을 잡는 미생물들은 완전 방물은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고 다만 개체수를 낮춰서 농약을 그만큼 덜 쓴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GCM 농법도 있습니다. 해충의 알과 껍데기는 키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키틴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토양에 뿌려 토양 속에 있는 알부터 또 번데기부터 없애는 것인데 이건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백광균처럼 해충을 잡는 역할은 하겠지만 얼마나 많이 완전 방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개체수를 낮추는 데는 분명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병균 해충 방지에 도움되는 미생물은 더 있을 것입니다만 농약 사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방편은 될 것입니다. 앞에 말한 양분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하기 쉽게 만드는 역할과 병균, 심지어 해충까지 박멸하는 역할 외에도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바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광합성균은 식물처럼 빛 에너지를 이용해 탄소 동화종을 하는 세균을 말합니다. 주요 역할 및 효과는 한마디로 작물의 생장과 촉진인데 식물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여 뿌리와 줄기의 발달을 돕고 꽃과 과실의 발생을 촉진합니다. 또 영양을 공급하는 즉 공기 중의 질소를 작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고 인산의 가용화를 도와 작물의 생육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농업용 미생물로는 유산균을 빼놓을 수 없는데 한마디로 토양 개량과 토양 속의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를 합니다. 토양 내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고 유기물을 분해하여 작물이 흡수하기 쉬운 영양분으로 전환하며 뿌리 발달과 식물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호흡요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토양 속 미생물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작물의 뿌리 발달과 영양 흡수를 돕는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여 발화와 생장을 촉진합니다. 앞에 소개한 여러 미생물 중
대부분의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무료나 다를 바 없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손바닥 농장에서도 자주 분양을 받아 작물에도 토양에도 가끔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손바닥 농장에 있는 농기센터의 미생물 분양 안내표인데, 다른 지역 농기센터도 분양 방법은 차이가 있어도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도시 지역 어떤 곳은 동사무소에서 EM균을 무료로 분양하는 곳도 많은데, 이걸 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작물에 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토양 속에는 이러한 유익한 미생물이 없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있냐의 문제입니다. 토양뿐만 아니고 우리가 퇴비를 넣는 까닭도 사실은 유익 미생물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미생물을 투입해주면 그만큼 우리 밭은 건강한 밭이 됩니다. 작물이나 밭에 오늘 뿌렸다고 당장 효과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비록 올해는 아니지만 몇 년간 사용해보니 병 발생 빈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은 보입니다. 작물 자람도 그렇고요. 자연의 땅 속에는 꼭 유익한 미생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유해한 미생물도 함께 있는데, 유익한 미생물이 그 수가 많게 우점하면 유해 미생물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병균도 해충도 생기는데, 이놈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작물을 뒷그루나 토양 속에서 겨울을 넘기면 다시 작물에게 옮겨 붙습니다. 지역 농기센터에 가끔 방문하여 여러가지 미생물 중 필이 꽂히는 것이나 아닌 모두를 분양받아 혼합하여 작물에도 토양에도 살포하면 그만큼 병균이나 해충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양을 받아 칠 때는 물 뿌리개로 관주해도 되지만 농약 부무기를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농도는 거기에 지시한 대로 하고, 다만 살균제를 사용하던 것이라면 여러 번 헹구어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작물에게도 토양에도 치는데, 하수구나 퇴비덤에 치면 악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먼저, 저보다 더 자주 애용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한 번도 미생물 분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일 하고 미루었지만 막상 한번 이용을 하니 이제는 습관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미생물은 한두 번 친다고 해서 눈에 띄게 효과를 보는 건 아니더군요. 어쨌든 미생물 분양 받으러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엄청나게 분양받아 가더군요. 분명 효과는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농기센터에 미생물을 분양하는 걸 몰라서 일부러 이런 통에 미생물 먹이인 당밀과 수온을 조절하는 돼지꼬리까지 갖추고 일부러 돈 들여서 미생물 원균을 사다가 배양하여 쳤는데, 이제는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군요.